이렇게 정치권 공방으로 연일 뜨거운 연예계, 이 뜨거운 분위기에 더 기름을 부을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던 영화 신명이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박스오피스 한때는 예매율 1위다, 상위권에 계속 예매 순위가 올라가 있다, 이 정도로 파급력이 상당한데 대체 어떤 영화인가요? 바로 이 신명이라는 그 영화인데요. 이게 지금 2일 오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영화 중에서는 예매율을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전체에서는 2위인데 1위가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기 때문에 오. 규모 차이는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명이라는 영화는요. 신비로운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쥐려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인데, 이러한 스토리를 또 파헤치고자 하는 이 저널리스트 정현수라는 이 극중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주술과 정치의 결탁을 파헤치는 이야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사실 일각에서 논란이 일었던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화이지만, 그러니까 픽션이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어떠한 실화를 바탕으로 모티브를 해서 다뤘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고편을 통해서 공개된 장면들 지금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이라든지 손바닥에 왕자를 적는다든지 우리에게 좀 사회적으로 익숙하고 또 의미심장했던 일들이 의도적으로 연출된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개봉일이 대선 전날이니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신명. 이 짧은 예고편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이 예고편에서는요, 손바닥에 한자 왕을 적어두는 장면이라든지 몇 달 전을 떠올리게 하는 비상계엄 선포 장면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네. 이 뉴스에서도 보았던 장면들이 이렇게 영화에 담기는 만큼 이 영화를 흥미롭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은데요.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가 픽션과 논픽션을 읽어내는 그 사이라고 합니다. 예. 영화의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개봉 날짜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원래는 개봉 예정일이 오늘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개봉일은 5월 28일이었습니다. 이를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정치적 색을 띤 작품이니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고 또 모 정당으로부터 압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회의를 거치기도 했다고 감독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관람 가능 연령을 좀 15세 연령으로 맞추고 싶었는데 막상 이 영화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뒷부분 후반 작업을 통해서 관람 가능 연령을 낮췄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의 연기파 배우들이 펼치는 연기들이 어떨지 관객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질문 하나하나 제가 꺼내는 게 조심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다루기 굉장히 예민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 출연하겠다고 나서는 배우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배우들이 나오나요? 일단 안내상 씨가 나옵니다. 안내상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다, 황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은 잘 이 실제 실화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를 몰랐는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픽션이라는 점이 놀라웠고 사회에 무관심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고요. 예. 이 대통령 역할을 맡은 주성한 씨의 경우에는 아들이 이 역할 맡으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제작 발표회 자리에서 사실은 김규리 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이 감독이 김규리 씨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장내가 조금 숙연해지기도 했었다라고 네. 하고요. 그러자 김규리 씨가 조용히 마이크를 들고 본인 좀 제발 놔달라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규리 씨를 둘러싼 오래된 논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맥락, 견해를 다룬 영화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뤘던 건국전쟁 다큐멘터리 영화가 관람객 100만 명을 넘기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이번에 논란이 된 영화 부정선거도 그렇고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럴까요? 이런 정치 관련 영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담은 영화가 개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12월에는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개봉을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난 2월에는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이 개봉을 했는데요. 이 보수적인 시각에서 최근에 전국 혼란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극장가에서 정치 팬덤이 생겼다라는 말이 정말 실감을 하게 하는데요. 네. 정치적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담은 영화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정 팬덤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편향적인 시선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요. 좀 객관적이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다양한 시선으로 이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이고 균형 감각이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뭐 이거 뭐 표현의 자유 측면 역시 존중을 받아야겠지만 그만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영화를 골라서 보겠다고 나선 관람객들 입장에서도 그만큼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뭐 정치 영화라고 해서 다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또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견해를 우리가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건강한 사회다라는 것이 사실 투영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화, 그러니까 만들어진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든지 아니면 사실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허위의 사실을 또 숨겨놓는 그런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은 일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관객 입장에서는 이 별도의 필터링이 없이 다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편향된 정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관람을 하면 관람객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는 우리가 좀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이제 영화를 제작하고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편향된 정치적인 성향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것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늘 굉장히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예 만들어진 가공의 이야기라고 보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하지만 우리가 모큐멘터리라고 해서 우리는 조금의 허위를 가미했지만 사실이야라고 해서 사실임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자칫 잘못한다라고 한다면 일각에서는 이거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이 아니야. 너 고의적으로 나를 비방하려고 했잖아 라면서 법적인 분쟁에도 휘말릴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작자의 입장에서도 그래도 픽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영화를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워낙에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낸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선거가 이제 내일입니다. 여러모로 뜨거운 이야기를 문화계로까지 옮겨와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